안녕하세요. 놀라운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은 토크스포츠에서 이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전 이후에 이 히샬리송에 대해 비판한 이 두 명의 해설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윙어에서 과연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외신과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토크스포츠에서 이 두 명의 해설진들이 있고, 그리고 한 명의 팬이 지금 전화통화가 연결이 된 상황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사실 토트넘 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 think Ange has done an incredible job in 4 weeks.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주 정도를 쓸 수 있었던 것 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일단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격적인 작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astonishing. And I think our midfield looked imperious. It looked fantastic. 일단 미드필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환상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공격과 수비 부분인데, 이 팬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격진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를 합니다. Song is a legend. He has been a legend. He's a brilliant player and has been. But last year he was not up to it. 자, 일단 손흥민이 정말 레전드고 정말 대단한 선수이고, 뭐 그런 부분은 자신도 인정을 하지만 작년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과의 어떤 호흡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뒤에 덧붙이는데, 이 뒷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ouldn't trap a ball. He couldn't pass a ball. And as for Richarlison, I've never seen such a lazy player in my life. 자, 일단 손흥민이 패스나 혹은 뭔가 공을 잡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한 이 팬은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와, 내 삶에서 이렇게 게으른 선수는 처음 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He thinks the ball has got to be given to him at his feet. 자, 자기 발에다가 공을 먹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안 하려고 한다.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옆에 있는 토트넘을 좋아하는 해설자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He never comes towards a pass. He is He a moved, lazy he moved player. less than me at the charity football game that Jamie O'Hara always talks about. 해설진인 자기보다도 안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히샬리송이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중간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히샬리송한테 패스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그 몇 안 되는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 하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히샬리송이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이 움직임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일단 기본적으로 히샬리송을 따라와야 하는 수비수를 달고 나오는 장면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이를 파고든 에메르송에게 이제 히샬리송이 패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여기 앞에 있는 공간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히샬리송이 앞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생겨난 공간인 것이죠.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메르송이 쭉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중간에서 다가오는 손흥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스를 주죠. 자, 이 패스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손흥민이 이 공을 트래핑을 할 때 이게 살짝 뜹니다. 그러니까 팬이 손흥민 오늘 경기에서 뭔가 트래핑을 잘 못했어 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아마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손흥민이 일단 이 공을 받을 때 이 공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공을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수비수한테 맞고 결국 이 공이 굴절되어서 흘러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일단 히샬리송이 움직이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슈팅할 기회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손흥민한테 기회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 히샬리송이라는 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 하나 살펴보면요, 클루셉스키가 일단 다시 한번 패스를 하는 장면인데, 자, 히샬리송이 이번에는 앞으로 움직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클루셉스키는 히샬리송을 향한 크로스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슈팅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 진실은 이제 클루셉스키만 알고 있을 텐데, 근데 클루셉스키의 공이 이제 뭐 크로스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앞에 있는 선수를 맞고서 이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이 끝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을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굴절이 되어서 이렇게 흐른 거죠. 손흥민에게 이 공이 가게 되는데, 손흥민이 여기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브렌트포드 수비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브렌트포드 수비수들은 이제 클루셉스키 쪽에서 오는 공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손흥민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일단 못하고 있다가, 와, 손흥민이 오니까 부랴부랴 야,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몸을 날립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와 이거 들어갔다 싶었던 팬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골키퍼를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손흥민이 강하게 이거를 찼는데 결국에는 발로 이렇게 공을 막아내면서 결국에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가까운 적 골대에서의 정석은 바로 이 골키퍼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위쪽으로 차는 게 좀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손흥민 선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이 공을 때리면서 정확하게 때리는 거에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석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 공이 막히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상황 모두 어떻게 보면은 히샬리송이 좀 움직이고 좀 기회를 만들어주고 뭔가 좀 어그로를 끌어줬을 때 손흥민에게 좀 기회가 나온 부분인데 문제는 히샬리송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이라는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의 공격수에게 만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이러한 움직임 정말 팬들에게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ven though he was underwhelming on the ball, we looked worse with Son off. 그러니까 손흥민이 없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 페리시치랑 비교했을 땐 적어도 손흥민이 좀 더 위협적이었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페리시치, 솔로몬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손흥민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또 다른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랑 클루셉스키가 뭔가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윙어 체제에 맞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히샬리송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그냥 일반적인 윙어로 쓰이기에는 아쉬운 선수들인 거는 맞다. 그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고 자,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바깥쪽에 있을 때 그들이 컷백을 하는데 바깥쪽에서 돌파를 하기도 좀 어려워하거나 그냥 뒤쪽으로 패스를 해버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아쉽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됐어도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이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Put Son in the middle. 손흥민을 제발 중간에 놔라. We need Son up top. 손흥민을 톱에다가 놔둬라. Son needs to be striker. 손흥민은 스트라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I would rather see Perisic and Solomon. 페리시치랑 솔로몬을 윙어에다가 두고 히샬리송을 손흥민으로 바꿔버려라.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중간에다가 놔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히샬리송이 자기 역할을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손흥민이랑 클루셉스키한테 더 많은 골 기회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한테 공을 줘. 나한테 공을 주지 않으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게으르게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은 좀 좋지 않죠. 그리고 이 장면도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히샬리송이 이렇게 공을 주고 에메르송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 에메르송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히샬리송 수비수들 달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야, 안 그래도 지금 수비수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해 죽겠는데 히샬리송이 이 상태에서 자기도 골을 넣겠다고 달려듭니다. 결국에 이 슛을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수비수가 엄청 많아요. 이 중간에 히샬리송도 수비수를 달고 들어왔지, 에메르송도 수비수를 달고 들어왔지, 클루셉스키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다 같이 나는 어그로를 닦을 거야 하면서 슛을 할 때는 그래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슛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클리니컬하게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튼 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만 좀 미끼가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윙에서 있을 때는 자신들이 공간을 다 누려놓고는 손흥민이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공간을 다 좁혀버리는 이런 움직임. 에메르송은 세컨볼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치더라도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이 굳이 이렇게 수비수를 달고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튼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앞에 있는 히샬리송이 조금 더 똑바로 역할을 하면은 손흥민 역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자주 듭니다. 손흥민이 일반적인 윙어로서밖에 활약할 수 없었던 이유, 제가 봤을 땐 결국엔 히샬리송이 이렇게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이런 말하기 싫지만 케인이 그립습니다. 케인이 차라리 있었을 때는 손흥민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을 할 때는 빠질 땐 빠져주고 낄 때는 껴주고 그야말로 낄낄 빠빠가 되는 그런 공격수였는데 히샬리송은 낄낄낄낄이에요. 계속 여기 있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들죠. 여튼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토트넘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팀원들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더 받침이 될 필요가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히샬리송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손흥민 톱 전술도
한번 써볼 만한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이제 그 등을 지고 받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손흥민 선수 충분히 탑에서도 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일 수는 있지만, 손흥민이 그래도 이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을 생각하면 히샬리송이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